여러분, 옆에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. 옆에 이분은요, 윈스롭 켈로그라고 하는 분이세요. 윈스롭 켈로그. 이분은요, 의대를 졸업하고 되게 저명한 비교 심리학자로,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사님이세요. 이 윈스롭 박사라는 이분은요, 1927년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. 당시에 그 기사는요, 정글에서 발견된 두 소녀에 대한 기사였어요. 옆에 두 소녀. 그런데 이 발견된 이 두 소녀는요, 동인도의 한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, 여자아이죠, 소녀. 놀랍게도 이 소녀들이 발견된 곳은 늑대 소굴이었습니다. 동인도의 한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동굴이 늑대의 소굴이었다. 근데 그 늑대 소굴에서 이 두 소녀가 발견이 됐다. 이때 당시에 이 소녀들은요, 늑대처럼 네 발로 걸었고요. 그리고 늑대처럼 입으로 밥을 먹었고요.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해서 먹었고, 그리고 밤에는 늑대처럼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. 그러니까 늑대들과 함께 자란 소녀들에 대한 기사를 윈스롭 박사가 당시 읽게 된 거죠. 이 박사는요, 이 기사를 보고, 이 소녀들이 늑대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. 그리고 이 박사는 이 소녀들이 늑대처럼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소녀들이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늑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. 왜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늑대들의 행동이니까.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 것이다.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소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. 1927년도에. 그렇다 보니까 이 윈스롭 박사는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. 실험을. 정말로 이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었던 건지 조금 더 직접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런데 아무래도 야생동물이 있는 곳에다가 아이를 풀어놓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윈스롭 박사는요, 반대로 어린 동물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어린 아이와 함께 같이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반대로 어린 동물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어린 아이와 함께 키워보는 건 어떨까? 그래서 이 윈스롭 박사는요, 실제 이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를 물색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동물은 동물원에서 데리고 오면 돼요. 갓 태어난 새끼 동물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 실험에 참여할 어린 아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실험은 계획한 거와 다르게 계속해서 미뤄지게 됩니다. 솔직히 어느 부모가 내 소중한 갓난 아이를 어느 부모가 직접적으로 이 실험에 이렇게 참여하라고 이렇게 막 하겠어요.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미뤄진 거예요. 그렇게 미뤄지다 4년이 흐른 1931년 6월 26일. 이 윈스롭 박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. 실험을 계속 지체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에 당시 자기의 태어난 지 10개월 된 친아들이었던 도널드 켈로그를 실험에 이용하기로 합니다. 자꾸 이제 실험 대상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10개월 된 친아들을 실험에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. 그리고 인근 동물원에 생후 7개월 된 구아라는 침팬지를 데리고 와서요, 이 도널드라는 아이와 함께 키우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도널드와 구아, 이 둘의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, 이제 둘이 똑같은 기저귀를 차고요, 똑같은 음식을 먹게 하고요,
그리고 똑같은 유모차를 타고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잠까지도 한 침대에서 같이 자게 했다고 해요. 정말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서 생활을 한 거예요. 이 침팬지 구아와 그리고 도널드, 아기. 24시간. 그리고 이 윈스롭 박사는요, 이러한 모습들을 옆에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날마다 도널드와 구아 침팬지의 키와 몸무게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집중도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운동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동물과 사람을 같이 키웠을 때. 그런데요, 이 실험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어요. 같은 조건에서 인간인 도널드보다 이 침팬지 구아가 오히려 더 인간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의 환경에 인간 아기보다 이 침팬지 구아의 적응력이 더 빨랐던 거죠. 이 침팬지 구아는요, 도널드보다 먼저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했대요. 그리고 사람의 말을 더 잘 따랐고요.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도 취할 줄 알았다고 해요.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화해를 하는 건지, 화해에 대한 제스처도 취할 줄 알았다. 무엇보다도요, 사람이 말하는 어휘를요, 100개 이상을 구별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100개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. 침팬지 구아는. 이 실험이 진행이 돼가면서요, 이러한 사실들을 이 윈스롭 박사는 유인원과 어린이라는 책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개를 했습니다.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.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실험은 1930년대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당시 여러 박사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사람과 침팬지를 같은 조건 하에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하니까 침팬지가 사람보다 더 앞서서 적응을 해나가더라. 이 실험이 진행이 되면서요, 많은 박사들과 사람들은 침팬지 구아가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나갈지, 얼마나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. 진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사람과 침팬지를 같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도 하게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추측들이 나오게 된 거죠.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보내고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정말 이 둘을 계속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 침팬지 구아도 책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까지 가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 구아는 어디까지 발달이 될까,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이 실험 자체가 흥미롭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됐어요. 많은 사람들에게. 그런데 이 실험이 9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무렵 갑자기 이 윈스롭 박사는 이 실험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당시에요, 이 윈스롭 박사가 이 실험의 그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. 그냥 일이 있어서 실험을 중단합니다 하고 실험을 9개월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, 이 실험의 중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은요, 이 침팬지 구아의 발달이 초기와 다르게 한계에 부딪혔다. 더 이상 침팬지 구아가 발달이 안 돼서 이 윈스롭 박사가 실험을 중단한 거다. 이런 얘기부터 해서, 혹은 구아가 점점 커가면서 사람을 공격할까봐, 이 침팬지 구아가 커가면서 막 사람을 물어 뜯는다거나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윈스롭 박사가 중단을 한 거다.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윈스롭 박사가 이 실험을 중단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실험을 중단했던 이유는요,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
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도널드가요, 침팬지 구아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침팬지 구아의 행동을 이 도널드 아기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실제로 이 윈스로 박사의 기록에 따르면요, 어린 도널드는 침팬지 구아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이 침팬지 구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. 그러면 이 도널드는요, 이 구아가 가지고 노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침팬지 구아가 먹이를 달라고, 밥 달라고 끼익 하면서 소리를 내면은 도널드 역시도 배가 고플 때면 배고프다고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제스처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침팬지의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아기 도널드도 배가 고파. 그러면 침팬지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한다. 그리고 보통요, 약 19개월 정도 된 아기는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거를 약 50개 가량 구사하기 시작한다고 해요. 보통은. 한 19개월 정도 된 아이는 50개 가량의 그런 단어를 구사하기 시작하고 문장까지 만들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. 그런데 당시에 19개월이었던 이 도널드가 사용할 수 있었던 단어는 약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. 3개. 당연히 문장을 만들기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매우 뒤처진 상태였던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요,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. 남편이 실험 때문에 침팬지 구아랑 같이 키운다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하니까 믿고 허락을 했는데 점점 아들이 침팬지처럼 행동을 하니까, 그렇다 보니까 이 엄마는요, 남편이었던 윈스로 박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여보, 이러다가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도널드가 침팬지가 되게 생겼어요, 지금. 이거 실험 좀 제발 중단 좀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침팬지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침팬지가 되겠어, 지금. 중단 좀 해주세요. 더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이후로 실험이 중단이 됐던 거라고 합니다.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실험의 결과는요, 어린 침팬지와 어린 아기를 같은 환경에서 키우니까 어린 침팬지는 지능도 올라가고 적응도 빨리 하는데, 오히려 사람은 지능이 뒤떨어지기 시작하고 적응도 늦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거죠. 여러분,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, 어떤 영장류보다도 인간이 가장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숭이, 침팬지, 고릴라 이런 영장류보다 인간이 가장 미숙하게 태어난다.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이 침팬지 구아가 갓 태어난 도널드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. 왜? 어떠한 영장류보다 인간이 더 미숙하게 태어나니까. 그러니까 어렸던 침팬지가 어린 인간보다 더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해가고 했던 거죠. 여러분, 미숙하게 자란 인간은요, 자라면서 주위 이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배워간다고 해요.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모방하고 학습하고 배워간다. 그런데 이 도널드는 당시 실험으로 인해서 24시간 함께 있었던 침팬지 구아의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따라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. 사람의 가정교육이라고 하죠.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제일 많이 보고 자라는 게 부모 혹은 나를 키워준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 사이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모방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? 좀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하루
하루 24시간 이 도널드가 구아와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침팬지 구아의 행동을 모방해서 따라했던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실험은 9개월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. 이 실험이 중단된 후에요. 이 도널드와 구아는 원래 각자의 환경으로 돌아가게 됐어요. 서로 헤어지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이후에요. 침팬지 우리로 돌아가서 어미 침팬지와 함께 살게 된 이 구아. 이 구아는 침팬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실험이 중단되고 침팬지 우리로 돌아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라 죽고 말았습니다.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. 그리고 이 도널드는 우려와 달리 그 후에요. 언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요. 그리고 정신과 의사까지 됐습니다. 서로 이제 떨어지고 이 도널드 같은 경우에는 금방 다행히 회복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더 흘러서 아버지였던 윈스롭 박사 그리고 엄마가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. 1972년 이 도널드는 42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자살을 하셨어요. 당시에 이 도널드의 아들은요,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옛날 우리 윈스롭 할아버지가 옛날에 진행했던 그 실험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 당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침팬지와 아기라는 이 실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된 것이다.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은요, 이 아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. 이 도널드의 죽음은 실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도널드가 자살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너무 엄했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이 실험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.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이뤄졌던 어린 침팬지와 인간 아기를 같이 키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실험에 참여했었던 동물과 인간이 모두 비극적이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. 이 실험에 참여했던 침팬지와 인간 둘 다 좀 비극적이게 끝난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옛날 실제로 진행이 됐었던 침팬지와 인간에 대한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